네, 미국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간밤에 또 이게 또 많은 기대를 모았죠. 애플 아이폰 13 공개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건 좀 봤는데 저는 약간 뭐가 바뀌었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네, 사실 앵커님께서 예. 애플 유저이시니까 네, 저는 많이 쓰죠. 예. 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기대도 많았고요. 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쪽으로는 뭐 거의 변한 게 없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뉴스플로어에서도 보게 되면은 애플이 추구하고 있던 혁신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닥 달라진 건 없기는 했지만 애플은 기능적인 부분에 그렇죠. 보다 더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애플은 전일 시장에서는 1% 가까이 이제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일단 이벤트는 이 부분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13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 라인업은 역시나 12랑 똑같이 4개의 라인업으로 됐어요. 그러네요. 기본, 미니,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AP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스마트폰의 이제 두뇌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그쵸. AP를 이제 이 애플이 직접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A15 바이오닉 칩을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5 나노 공정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AP 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 대비 최대 50% 정도의 속도를 향상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될 때 이야기를 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예. 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AP 칩을 A 칩보다 한 2년 정도 느린 이제 AP 칩을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네들 안에서만 싸우는 거고. 네, 그만큼 뭐 자사의 AP 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기능성에 그렇죠. 대한 네.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많은 부분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욱더 길어졌대요. 12 관련돼서 12보다도 한 2시간 반 정도 이상 더욱더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고요. 예. 또 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카메라 기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네마틱 모드라고 해서 네. 카메라하고 촬영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센서 시프트 OIS를 아이폰 12에서는 프로 맥스에서만 적용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예. 이거를 13에서는 미니에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 약간 상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고. 예전에는 이 프로 맥스가 정말 플래그십 모델에만 그렇죠. 적용이 네. 됐던 부분을 네.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시켰다. 이 정도로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센서 시프트를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 있어요. LG 이노텍이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샤프하고 이제 경쟁 이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샤프가 이 센서 시프트 관련돼서 수율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공장이 이제 이 샤프의 베트남 공장이 있는데 이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 좀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많았으니까 프로세스성이 있어요. 그런 예. 부분 때문에 LG 이노텍이 센서 시프트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물량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예전부터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라인업에서도 많은 라인업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저궤도 위성 관련된 통신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랬죠. 이야기가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가에도 그냥 반영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네. 이제 글로벌 스타라는 이제 기업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올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실망감이 그러네요.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애플워치 7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역시나 디자인은 뭔가 달라졌는지는 그냥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폰처럼 네. 동그랬던 게 약간 좀 빤빤해졌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모서리가 뭐 곡선 처리가 되게 되고 그렇죠. 이 유리 글래스 대신 이제 크리스탈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 덜 긁히겠네요. 뭐 베젤을 줄이고 그리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음흠. 뭐 8분 충전하면 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도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역시나 화면이 좀 더 확대가 됐던 부분 그리고 성능이 한 80% 이상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그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역시 거의 달라진 성능 건 중심인 것 같네요. 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TF 인터내셔널의 이제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사실 유명하죠. 이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 네, 나오죠.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거의 다 이제 실현이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이 애플의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단가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대요. 즉 1테라바이트를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그쵸, 되면서 그런 부분 ASP가 많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런 ASP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출하량 증가율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비싸도 산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더욱더 비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뭐 앞서서 LG 이노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잡아주세요. 네, LG 이노텍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시프트 관련돼서 그렇죠. 확실하게 이 부분만큼은 수혜를 받는 부분이 그렇겠네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제 사실 애플 그리고 애플 관련 부품주들이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관련돼서 5G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모델이 채택이 됐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LG노트의 기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기판 사업 관련돼서도 단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LG이노텍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3분기에는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더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LG이노텍 주가는 지금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네. 그래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욱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사실 올해 사상 최고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LG이노텍이 예. 그러한 이제 실적의 힘을 한번 믿고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플이 이 시제품 출시를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었었는데 그렇죠. 이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은 이 13이 공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차이 물량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폰 이 공개 이후에 그쵸, 반응이 그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연 다시 한 번 더 이런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은 그럴 수 올라갈 있겠네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이제 반응이라든지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게 될 텐데 저는 만약 그렇게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폴더블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매기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는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뭐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퓨얼셀 에너지입니다. 수소 쪽에서 갖고 오셨는데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퓨얼셀 에너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의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 마진이 부족합니다.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43%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매출액은 일단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순손실은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컨센서스 대비 모두 다 상회를 하는 이제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수소 관련된 부분에 이러한 이제 회사들이 아직 갈 길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맞춰지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이제 수소 업체들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좋네요. 네,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즘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렇죠. 미국에 있는 이제 수소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같은 네. 경우 이제 필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 15%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었고 예. 장중에는 34%까지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시계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2월 달에 산을 이룬 이후에 정말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부진하네요.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게 되고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좋아질지는 이제 차근차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퓨어셀의 CEO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계속적으로 과속화가 되고 있고 퓨어셀 에너지는 이 특허받은 플랫폼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이러한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도 뭐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섹터 자체가 네.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1억 달러 관련된 인프라 법안에서 수소 관련된 스테이션에 대한 허브를 구축을 하는데 이 일정 부분의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시 하원이 이제 개회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결국 상정이 되고 이제 통과가 되게 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섹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플럭파워라는 종목이 있어요. 음. 이 종목은 사실 SK 관련돼서 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관성이 많은 있네요. 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플럭파워가 독일의 새로운 이제 유럽 본부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유럽 쪽이 사실상 이제 수소 관련돼서도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고 그쵸. 있는 부분이 친환경 쪽으로.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럭파워가 유럽 쪽에 보다 더 강하게 진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시장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일 시장에서 플럭파워는 한 2%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쪽에 있는 수소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수소 기업들 약간의 좀 온도차는 있는 것 같은데 연결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해외 쪽을 보게 되면은 네. 수소 관련된 섹터 중에서도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수소 발전 혹은 아니면은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 글로벌적인 이제 이런 이슈가 더욱더 불거졌을 때는 국내에서도 수소 발전 혹은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섹터가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관련돼서는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S 퓨어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조금 더 이제 힘이 실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수소차예요. 그죠. 이 약간 다르죠. 예, 현대차 네. 그룹이 수소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그렇죠. 요즘 이제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하 프론테크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멤브레인 필터 관련돼서 현대차랑 계속적으로 많은 이 협업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 프론테크가 이 관련된 많은 이제 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 흐름 자체가 가는 말이 더욱더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상하 프론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포집 관련돼서는 역시나 유니드가 가장 그렇죠. 이제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 탄산 칼륨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키옵솔이라고 해서 이 한국기술개발원에서 네. 이제 SK 쪽으로 넘겨준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게 탄산 칼륨을 이제 포집. 적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유니드는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소 관련된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